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23년 13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부산 여전히 광역시 중에서 3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집 매수의 매력적인 시기. 하지만 구매 기회 충분히 준다.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매력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22년 4, 4분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역대급으로 지금 집 사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근데 꺾이기는 꺾였어요. 이게 왜 꺾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집값은 떨어졌지만 집 구매하기에는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이게 23년 1, 4분기라면은 좀 꺾였다. 이해가 가는데 22년 4, 4분기까지는 여전히 집 사기 많이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럼 언제쯤이 매수 포인트가 되느냐면 요 이동평균선의 하단 부분들에 왔을 때 요 기간들 제법 길죠. 제법 깁니다. 이 기간이 제법 길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 동안 충분히 집 살 기회는 준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갑자기 좀 일부 반등에 굉장히 조급증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아니다. 이 지금 선이 또 내려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렇다면 요 지점들이 오히려 매수하기에 더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4, 4분기에 이 기간 자료들 한국은행 금리 4.73% 굉장히 높았어요. 올해 들어서 많이 낮아졌지 4, 4분기까지는 금리 높았어요. 요거 놓고 한국 부동산은 3개월 중위주택 가격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중위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높아져 버렸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제가 만든 수치가 아니고 한국 부동산은 10월, 11월, 12월 그 자료들, 중위 가격 자료를 평균 낸 거거든요. 이게 높아졌어요. 이게 좀 특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게 더 낮아졌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부담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모습이냐 보니까 지금 원리금 상환을 월 120만 원씩 해야 돼요. 내가 지금 4억짜리 집을 산다. 그렇게 했을 때 월 120만 원의 부담을 져야 됩니다. 소득 대비로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근데 이 수치들을 놓고 그러면 중위소득이 얼마냐 놓고 봤을 때 587만 원이 나오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건 제가 그 기간에 전환을 통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정확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은 집을 사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시기가 맞다. 역대급으로 부담스러운 시기 현재 맞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수치가 더 내려갈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 수치가 내려갈 거예요. 소득이 내려가기엔 좀 애매하죠. 금리는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4월 첫 주 4월 11일인가요? 네, 금통이 열리고 이렇게 됐을 때 금리 추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세종시가 40 정도에 도와 있고요. 부산은 지금 11.6위예요. 팔려는 사람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40 이하로 떨어진 이후로 부산 지역이 진한 파란색 여기 한창 때 100까지도 갔었어요. 60을 뚫고 올라가서 한창 좋은 시절. 지금은 꺾였습니다. 이게 40 이하로 떨어졌다 하면은 기간 조정 꽤나 거쳤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돼갑니다. 40 아래로 떨어진 지 그걸로는 조금 더 시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 이하 빙하기, 60 이상 간빙기, 60은 너무나 먼 일이고 세종시처럼 40까지만 올라가줘도 좋겠는데 근래 거래가 2배 정도 늘어났다. 그걸로는 매물을 소진시키지를 못했어요. 매물이 소진되어 줘야지 매수 우위지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거 지난주 자료인데요. 영남지방이 안 좋은 모습. 가장 최근의 모습도 지난주 마이너스 0.32에서 0.26으로 떨어졌다. 이게 지금 요런 흐름이죠. 확 떨어졌다가 요렇게. 하지만 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래쪽이죠. 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래쪽이고 요것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장애물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 부산 0.5 근래에 석 달 정도 동안 봤을 때 0.5에서 0.26 정도 수준으로 많이 만회했고요. 전세 지수도 많이 만회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아마 보셨다시피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주로 21년 입주했는 아파트. 요거 2년차 플러스 2년 채우면서 지금 거래되면서 신고가가 나왔지만 그 한창 20년, 21년 이때의 가격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가 나오고 간혹 뭐 2억대의 아파트들 요런 것들이 간혹 신고가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신고가 치고는 그렇게 영양가가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주간 거래량 지난주 팍 꺾였을 때 다시 줄어드나 싶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577건. 왠지 쌍봉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작년 대선 이후에 늘어난 거래량.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배경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 돈을 풀지 않고서는 늘어나기가 힘들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대출을 갖고 있어요. 가계대출 총액이 막 줄어들고 있고 막 그런 상태죠. 그 말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다 하고 나서도 이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말 낮은 금리 4% 이하의 대출 금리들이 계속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이번 한국은행 과연 어떤 금리를 발표하게 될지 여기 정말 3% 정도까지만 내려와줘도 사람들이 다시 꿈틀꿈틀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높다. 시장에서 일부 미끼성으로 내놓는 거 뭐 3% 후반대 이런 이야기를 꺼내곤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3.5%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플러스 최소한 가산금리 1%는 붙습니다. 4% 중반 아마 그 이후에 금리를 느끼실 거예요. 대출 금리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늘어나는 거래량의 추이 과연 이것이 한두 달 내로 일단 승부가 납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조금 조급증 느끼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판단해도 뭐 그렇게 안 쫓겨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다.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 우리 지난번에도 겪었어요.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 언제 겪었나요? 전국에서 KTX 타고 부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했던 그 무렵 어디 나오나요? 부산 부산 해제되었을 때 요 무렵에 거래량 늘어날 때 살짝 찍고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때도 거래량 200건 수준으로 들었다가 300건 수준으로 늘어날 때가 있었죠. 늘어날 때 있었죠. 이때 호가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거래량이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결국 호가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마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면서 살펴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서 보니까 희극인데 멀리서 보니까 비극이더라. 지금 거래량 한때 많을 때는 부산 지역 10,000건을 돌파할 때도 있었어요. 그 기준점을 어느 정도로 놓고 보냐면 부산은 그래도 3,000건 정도 이상은 뚫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2,000건 조금 넘어선 모습이죠.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부산의 거래량은 그렇게 독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살펴보면 부산의 2월 거래량 지금 초록불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3,000건만 뚫어줬더라면 제가 조금 더 긍정적인 이 멘트를 날려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부산 지역, 인천 지역과 함께 매우 활발한 흐름. 대구 지역은 그게 따라가 주질 못해요. 일단 전세 거래 활발했다.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어서 조금 많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전세 거래량 임대차 3법 이후로 지금 피크를 찍어줘야 될 였던데 피크가 조금 낮아진 느낌은 있죠. 생각보다는 근데 많이 위축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 대비 부산 지역의 전세에 활성화된 정도는 광역시 중에서는 4번째 정도 수준, 인구 수준 대비는 그렇게 많이 활발한 느낌은 아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좋았다. 이 정도로 평가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부산의 매물 증가의 기울기, 대구의 증가의 기울기, 이걸 보시면 부산이 좀 압도적이죠. 이 상태로 가면 작년 10월경에 있었던 그 피크점이죠. 그 꼭대기. 이 부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꼭대기가 이상하게 그때 갑자기 삐쭉 솟았거든요. 그걸 제외해놓고 이 감소분을 모두 다 돌려놔 버렸다라는 부분. 지금 부산 대구 지역 보시면 그 꼭지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인천도 꼭지점에 인천이랑 부산이랑 좀 비슷하게 가네요. 살짝 엄청나게 매물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부산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광역시 지역들도 기울기 한번 대충 살펴보시면 부산의 기울기가 더 급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로 내놔야 될 물건, 월세로 내놔야 될 물건 매도로 돌리는 거죠.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부산의 물량 2위지만 이게 대구를 따라잡을지도 모르겠다. 전세 물량은 부산이 압도적인 1위였던 것을 대구가 추월해 버렸거든요. 요거 물량 계속 요거를 부산이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 부산 가파르게 소진되면서 그나마 좀 숨통이 조금 트이는 모습. 대구는 매물이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 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났죠.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봤을 때 대구의 매물이 부산의 매물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부산이 상황이 좋으냐? 매물이나 이런 것들 대구와 1, 2위를 계속 견주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대구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느낌. 네, 시청 감사합니다.